지난 겨울 새벽 63세 남성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불과 전날 저녁 이 남성은 가족들과 웃으며 식사를 했고 혈압약도 꾸준히 복용 중이었습니다. 3개월 전 건강검진 결과 역시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이와 비슷한 사례는 매년 반복됩니다. 실제로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고는 겨울철, 특히 새벽 시간대에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 하필 겨울일까요? 왜 이상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나는 괜찮을까요? 문제는 혈관입니다. 혈관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망가져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어느 순간 치명적으로 막힙니다. 의사들이 혈관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혹시 최근 이런 증상 있으셨나요? 겨울 아침 일어날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약간 찬 느낌. 손발이 유난히 차갑고 저리는 증상.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빨리 참.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멍한 순간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날씨 탓이겠지? 하지만 그 순간이 혈관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실제로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혈관은 한 번 막히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혈관이 막히기 직전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숨은 신호, 건강식이라 믿고 먹었던 혈관을 망치는 음식들, 병원 가기 전 오늘부터 바꿔야 할 3가지 생활습관, 의사들이 직접 실천하는 혈관을 살리는 5분 루틴. 이 모든 것을 근거 중심으로 과장 없이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만약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최근 건강검진에서 경계 판정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겨울을 안전하게 넘기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관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혈관이 막히기 직전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처음 나타나는 5가지 신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이 보내는 전조 증상, 당신의 몸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갑자기 쓰러지는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실제 응급실 데이터를 보면 심근경색으로 실려온 환자의 78%가 발병 전 2주에서 6개월 사이 반복적인 신호를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신호로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최근 한 달 안에 반복됐다면 이 영상은 그냥 정보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경고입니다. 하나씩 체크하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침에 유독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다. 겨울이니까 손발 찬 거 당연하지 않아?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가족 중에서 유독 당신만 손발이 차갑지 않나요? 정상적인 혈관은 잠에서 깨어날 때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마치 꽉 쥔 주먹을 펴듯이요. 그런데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 아침에도 계속 주먹을 쥔 채로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받는 곳이 심장에서 가장 먼 손끝, 발끝입니다. 체크포인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이 저리거나 시리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도 10분 이상 차갑다. 손톱을 눌렀을 때 핑크색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3초 이상.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말초혈관 순환장애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힌다. 한 50대 남성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5층까지 걸어 올라가도 괜찮았는데 요즘엔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해요. 운동 부족인가 싶어서 헬스장도 등록했는데 결과는 관상동맥 협착 60%, 심근경색전 단계였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평소보다 1.5배 이상의 힘으로 피를 밀어내야 합니다. 그 순간 산소 소비량이 급증하고 폐는 더 빨리 숨을 쉬려 하지만 혈관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결과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 체크포인트. 계단 1, 2층 오르는데 숨이 가빠진다. 평지를 빨리 걸으면 가슴이 답답하다. 겨울 아침 외출 직후 특히 심하다. 이건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심혈관계가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셋째, 눈앞이 갑자기 하얘지거나 핑 도는 순간이 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벽을 짚어야 했어요.
2에서 3초 지나니 괜찮아져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 증상을 3번 이상 반복한 후 쓰러져서 병원에 온 환자가 매년 수천 명입니다. 뇌는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산소의 20%를 소비합니다.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0.5초만 끊겨도 눈앞이 흐려지거나 어지럼증이 옵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일가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의료 현장에서는 뇌졸중 이전에 비교적 자주 관찰되는 신호 중 하나로 이 증상을 언급합니다. 체크포인트. 앉았다 일어날 때 시야가 깜빡거린다. 고개를 갑자기 돌리면 핑 돈다. 샤워 중이나 화장실에서 어지러운 적이 있다.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4번째, 종아리가 자주 뭉치고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붓는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거워요. 양말 벗으면 자국이 1cm씩 파여있고 발목을 손으로 눌러보면 쏙 들어가요. 이걸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서 있어서 그렇겠지. 아닙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아래쪽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판막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이 다리에 고이고 그 결과 부종, 쥐, 뻐근함이 나타납니다. 위험 신호. 한쪽 다리만 유독 붓는다. 종아리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 밤에 자다가 쥐가 나서 깬다. 특히 한쪽 다리만 붓는다면 심부정맥혈전증 DVT 가능성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이 권장되는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5번째, 겨울만 되면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친다. 혈압약 먹고 있는데 여름엔 120에 80으로 안정적이었거든요. 근데 12월 들어서 갑자기 150에서 95까지 올랐어요. 약을 늘려야 하나요? 약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이 겨울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외부 온도가 5도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10에서 20mmHg 상승, 심장 부담이 30% 높아집니다. 이 과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긁히고 찢어지고 굳어집니다. 그게 바로 동맥경화증의 시작입니다. 체크포인트. 같은 약인데 겨울만 되면 혈압이 오른다. 아침 저녁 혈압 차이가 20 이상.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분들은 겨울철 혈압 모니터링을 매일 하셔야 합니다. 6번째,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다. 8시간 잤는데도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고 오후만 되면 정신이 멍해요. 커피 마셔도 소용없고 비타민 먹어도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영양소 부족이 아니라 산소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온몸이 만성 저산소 상태에 놓입니다. 마치 해발 3000m 고산지대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피로는 몸이 보내는 혈액순환 안 돼. 라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나도 이거 있는데? 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신호들은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알았다는 것.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음식들이 실은 혈관을 조용히 망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더 위험한 의외의 음식들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건강식이라 믿고 먹었던 혈관 킬러 음식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오늘 아침에 먹은 그 음식이 이 리스트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3년 대한심장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 심혈관 질환자의 73%가 발병 전 1년간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운동도 했고 건강식품도 챙겨 먹었고 기름진 음식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쓰러졌을까요? 바로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 때문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절대 먹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다만 특히 겨울철 혈관이 수축된 상태에서는 이 음식들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혈관을 망치는 3가지 메커니즘. 첫째,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 둘째, 만성염증을 유발한다. 셋째,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킨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건강식이 문제가 되는지 명확해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마다 마시는 과일 주스, 비타민 폭탄의 진실. 아침에 바나나, 사과, 당근 갈아서 한 컵 쭉 마시면 하루가 개운해요. 비타민 챙기는 거잖아요. 심장내과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 주스는 혈관 입장에서 설탕물과 다를 게 없습니다. 과일 자체는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분명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형태가 바뀌는 순간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과 한 개를 씹어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춤. 혈당 상승 완만한 곡선. 포만감 오래 지속. 사과 3개를 갈아 마시면 식이섬유의 물리적 구조가 파괴됨. 당은 3에서 5분 안에 혈관으로 직행. 혈당 상승 급격한 스파이크 콜라와 유사. 과일을 갈거나 짜면 당이 빠르게 흡수되고 췌장은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축적되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 결과 과일 주스를 매일 한 컵 이상 마신 그룹은 통째로 먹은 그룹보다 당뇨병 발병률 21% 높음. 실제로 액상 과당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는 여러 학술지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겨울의 위험성. 특히 겨울철에는 이미 혈관이 수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과일 주스로 혈당이 급상승하면 혈관 내벽에 순간적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고 혈관이 더 굳어짐. 이게 매일 반복되면 동맥경화 가속화. 자연에서 온 당이라 괜찮겠지? 혈관은 당이 출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공유 가당 요거트 장 건강에 이면. 포장의 함정. 우유는 건강식이다. 요거트는 장에 좋다. 이 말 절반만 맞습니다. 마트에서 이런 문구 보셨죠? 프로바이오틱스 땡땡땡억 마리. 저지방 우유. 딸기맛 요거트. 포장지는 건강해 보이는데 뒷면 영양 성분표를 보셨나요? 실제 성분 분석. 시중 요거트 1개 150ml 기준. 당류 15에서 20g 각설탕 3개에서 4개 분량. 첨가물, 향료, 색소, 증점제. 가공우유 200ml. 당류 18에서 25g. 포화지방 플러스 설탕 조합. 우유와 요거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당입니다. 당 플러스 포화지방이 동시에 들어가면 혈관 내 염증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 촉진, 혈관 내피세포 기능 저하, 타이밍의 문제. 특히 아침 공복에 섭취할 경우 혈당 반응이 더 커지고 혈관 스트레스도 커집니다. 이건 혈관을 깨우는 게 아니라 혈관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저지방 헬시 표시 마케팅의 가장 큰 거짓말. 포장지에 이런 문구가 있으면 안심되시죠? 저지방, 라이트, 헬시 초이스.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제조 공식의 비밀. 지방을 줄이면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식품 산업에서는 지방을 줄인 만큼 다른 무언가를 채워야 합니다. 지방 감소되니 맛 감소, 소비자가 안 사 먹음. 해결책 설탕, 정제, 탄수화물, 나트륨 증가. 실제로 저지방 샐러드 드레싱을 분석해보면 일반 제품보다 당 함량이 2배 이상 많습니다. 혈관은 지방보다 혈당 변동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혈당이 자주 급격히 오르면 혈관 내벽은 반복적으로 손상되고 미세염증이 쌓임.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점입니다. 당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혈관 내벽은 작은 상처를 계속 입고 그 위에 염증과 지방이 쌓입니다. 실험 데이터. 저널 오브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 연구. 저지방 제품을 선호하는 그룹이 일반 제품 섭취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 12% 높음.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지방이라는 착각으로 더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결국 헬시라는 이름으로 혈관을 조금씩 매일 망가뜨리는 겁니다. 네 번째, 시리얼 그래놀라 간편한 아침의 숨은 독. 바쁜 아침 우유에 시리얼 한 그릇. 건강하고 간편하죠. 건강해 보이지만 혈관 입장에서는 최악의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분 분석. 시리얼과 그래놀라는 곡물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안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도로 가공된 정제 탄수화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리얼 1인분 40g, 당류 12에서 18g, 정제 탄수화물 30g 이상, 식이섬유 1에서 2g 거의 없음.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매우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여기에 우유까지 함께 섭취하면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동시에 커집니다. 이런 아침 식사가 매일 반복될 경우 혈관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시간대별 위험도. 특히 겨울 아침 6시에서 9시는 혈관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혈관이 아직 완전히 확장되지 않음. 혈압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 여기에 혈당 스파이크까지 더해지면 심근경색 발생 위험 3배 증가. 이 충격이 그대로 혈관 내벽에 전달됩니다.
5번째, 겨울 간식 따뜻함이라는 착각. 호빵, 붕어빵, 군고구마. 추운 날 따뜻한 간식 하나 괜찮지 않나요? 맛있습니다. 따뜻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비명을 지릅니다. 성분의 문제. 이 간식들의 공통점은 정제 탄수화물 플러스 열량 집중입니다. 호빵 1개. 정제 밀가루 더하기 설탕 더하기 팥. 칼로리 300에서 400칼로리. 식이섬유 거의 없음. 붕어빵 3개. 칼로리 500칼로리. 혈당 상승 속도 매우 빠름. 시간대의 함정. 문제는 이 간식들을 먹는 시간대입니다. 대부분 저녁 7에서 10시, 활동량이 거의 없는 시간에 먹습니다. 이때 남은 에너지는 혈관 안에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되고,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가 혈관과 간에 축적. 겨울 내내 쌓이면 플라크, 혈전 덩어리 형성. 계절의 영향. 같은 음식을 먹어도 계절에 따라 혈관 반응은 달라집니다. 겨울에는 기본적으로 혈관이 수축된 상태입니다. 이때 정제 탄수화물과 열량이 집중된 음식을 섭취하면 혈관 내 염증 반응과 중성지방 축적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실제 사례. 한 50대 환자의 고백. 매일 저녁 군고구마 1개씩 먹었어요.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했는데 3개월 만에 중성지방 수치가 200에서 350으로 올랐어요. 이렇게 쌓인 지방은 겨울 내내 혈관을 서서히 좁히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을 막는 핵심 정리. 구조적 이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혈관을 막는 진짜 원인은 기름진 음식 하나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입니다. 첫째, 반복되는 혈당 급상승, 과일 주스, 시리얼, 간식. 둘째, 만성 염증, 가공식품, 첨가물. 셋째, 수축된 혈관이 풀리지 않음, 겨울철 악순환. 이 3가지가 겹치면 혈관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망가집니다.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터집니다. 충격 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겨울철 12월에서 2월 심근경색 발생률이 여름 대비 1.7배 높음.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이 건강관리 열심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이 목록 보면서 나 거의 다 먹고 있는데 라는 생각 드셨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겁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혈관은 회복 가능한 조직입니다. 완전히 막히기 전까지는 환경을 바꾸면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의사들이 실제로 임상에서 권하는 혈관을 편안하게 만드는 식단, 혈류를 직접 자극하는 5분 루틴, 겨울철 혈관을 지키는 구체적인 전략을 단계별로 실천 가능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해결책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의사들이 추천하는 혈관 청소 식단과 5분 루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지? 이미 나쁜 거 많이 먹었는데 늦은 건 아닐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한 번에 망가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회복도 가능한 조직입니다. 완전히 막히기 전까지는 환경을 바꾸면 혈관도 반응을 바꿉니다. 핵심 개념 제시. 혈관 관리는 치료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혈관이 덜 수축하고 덜 염증이 생기고 피가 조금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특별한 재료도 비싼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의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혈관 식단의 3가지 기준. 혈관을 살리는 식단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혈액을 묽게 만든다. 둘째, 염증 반응을 줄인다. 셋째, 혈관 내벽을 자극하지 않는다. 이 3가지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두 번째, 혈관을 편안하게 만드는 대표 음식들. 등푸른 생선은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가 하는 일, 혈액 응집 뭉침을 줄임, 혈관 내 염증 반응 완화,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유지.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 수축이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오메가3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권장량. 주 2에서 3회, 튀김보다는 구이, 조림, 찜 형태가 좋습니다. 실제 연구 데이터. 미국 심장학회 연구,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 36% 낮음. 생선 한 토막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좋은 기름의 힘. 기름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기름을 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혈관에는 좋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올리브유와 들기름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은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유지시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산화를 방지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사용법. 조리할 때 소량이라도 매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샐러드에 올리브유 1스푼, 나물 무칠 때 들기름 반 스푼.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양파, 마늘, 부추, 혈관 청소부. 이 세 가지는 혈관 건강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각 식재료의 역할. 양파, 퀘르세틴. 혈관 확장을 촉진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 알리신. 혈액 응집을 억제하고 혈전 생성을 방지합니다. 부추, 황화알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내피를 보호합니다. 섭취 팁.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조리해서 먹어도 됩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이 한 번에 많이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귀리, 보리, 통곡물의 힘.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귀리와 보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흡수 감소시키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혈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줍니다. 실천 방법. 아침 식사를 시리얼에서 귀리죽으로, 흰밥에서 보리밥으로. 이것만 바꿔도 혈관은 하루 3번 덜 놀라게 됩니다. 녹차, 강황, 항염의 힘. 녹차의 카테킨, 강황의 커큐민은 항산화 항염 작용으로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 녹차는 하루 2~3잔, 카페인 민감하면 오전에만 드세요. 강황, 요리에 소량 첨가해서 드세요. 후추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 20배 증가.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한 달 마시고 말 거면 안 마시는 것만 못합니다. 핵심 정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혈관 식단은 이것만 먹어라가 아닙니다. 방향만 기억하세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줄이고 염증을 덜 만들고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이 방향만 유지해도 혈관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세 번째, 혈관을 직접 깨우는 하루 5분 루틴. 이제 음식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혈관은 움직일 때 가장 잘 반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헬스장 가는 운동이 아닙니다. 땀 흘리는 운동이 아니라 혈류를 자극하는 움직임입니다. 왜 5분 루틴인가? 하버드 의대 연구팀 발표. 하루 5분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말초혈관 저항 12% 감소, 혈압 평균 7mmHg 하락. 5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매일이어야 합니다. 1단계 발목 펌프 운동 1분. 방법. 의자에 앉아 발끝을 위로 당겼다 내리기를 천천히 20회에서 30회 반복해주세요. 효과. 이 동작은 다리 정맥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왜 중요한가?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다리에 혈액이 고입니다.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하지 정맥순환이 즉각 개선됩니다. 2단계 종아리 스트레칭 1분. 방법.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를 뒤로 빼서 종아리를 늘려줍니다. 좌우각 30초씩. 효과.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부위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종아리 근육이 굳어있는 경우가 많아 이 스트레칭만으로도 하체 혈류가 크게 개선됩니다. 3단계 목 어깨 스트레칭 1분. 방법.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립니다. 각 동작 10초씩 유지. 효과. 목과 어깨 주변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갑니다. 경추 주변이 경직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습니다. 천천히 돌리고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상체 혈류가 개선됩니다. 4단계 가슴 열기 스트레칭 1분. 방법. 양손을 깍지 끼고 등 뒤로 보낸 뒤 어깨를 뒤로 젖히며 가슴을 활짝 엽니다. 10초 유지 3에서 5회 반복. 효과. 이 동작은 심장 주변 압박을 줄이고 호흡을 깊게 만들어 혈류를 돕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있었다면 이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합니다. 5단계 복식 호흡 1분. 방법. 코로 천천히 4초간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렸다가 입으로 6에서 8초간 길게 내쉽니다. 5에서 6회 반복. 효과. 깊은 호흡은 혈관 수축을 완화시키고 자율신경 균형을 조절해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줍니다. 의학적 근거. 저널 오브 하이퍼텐션 연구. 하루 5분 복식 호흡을 4주간 실천한 그룹 수축기 혈압 평균 9mmHg 감소. 숨 쉬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혈관은 반응합니다. 5분 루틴의 핵심. 이 5분 루틴의 핵심은 매일입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혈관은 오늘도 움직였구나라는 신호만 있어도 조금씩 반응합니다. 30분 한 번보다 5분 매일이 훨씬 강력합니다. 실천 타이밍 추천.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 하루 종일 혈관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저녁 잠들기 1시간 전 5분. 긴장 풀고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둘 다 하면 더 좋지만 하나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뭘 해야 하지?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당장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바꿔야 할 것들, 주방부터 시작하는 혈관 관리. 지금까지의 내용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혈관이 보내는 신호, 우리가 무심코 먹던 음식들, 그리고 혈관을 살리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좋은 정보네, 나중에 해봐야지. 이렇게 끝나면 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언젠가 바꿔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줄이거나 내려놓아야 할 것들. 첫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단맛 음료. 과일즙, 달콤한 요거트, 가당 두유. 비타민 챙기려고요. 공복에 과일이 좋다고 해서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비타민 음료가 아니라 혈관에 주는 첫 번째 자극입니다. 아침 공복에는 혈관이 가장 예민합니다. 밤새 수축되어 있던 혈관이 이제 막 풀리려는 순간 액체 형태의 당이 들어오면 혈관은 급격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아침 첫 한 잔은 따뜻한 물이나 무가당 녹차로 바꿔보세요. 이 시간대만큼은 단맛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헬시라고 쓰여 있는 가공식품. 저지방, 라이트, 헬시. 이 단어들은 혈관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더 숨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마트에 가면 포장 앞면이 아니라 뒷면, 영양 성분표를 먼저 보세요. 당류가 10g 이상이면 헬시가 아닙니다. 포장보다 성분표를 보는 습관, 이것 하나만 바꿔도 혈관 환경이 달라집니다. 셋째, 겨울밤 간식. 호빵, 붕어빵, 군고구마, 달콤한 간식들.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먹는 시간대만 바꿔보세요. 저녁 8시 이후에 먹던 간식을 오후 3, 4시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혈관에 쌓이는 중성지방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가 혈관 반응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장을 보며 꼭 챙겨야 할 것들. 첫째, 등푸른 생선 또는 오메가3 식품. 고등어, 정어리, 꽁치. 주 2회에서 3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번 생선 구워 먹기 힘들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마트 반찬 코너에서 생선구이 한 팩 사오세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둘째, 좋은 기름 한 가지. 올리브유나 들기름 중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비싼 거 살 필요도 없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제품으로 충분합니다. 사용법. 샐러드에 올리브유 1스푼, 나물 무칠 때 들기름 반 스푼. 조금씩 자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달에 한 병 정도면 혈관 관리로는 충분합니다. 셋째, 양파, 마늘 같은 기본 채소. 특별한 보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양파 한 망, 마늘 한 봉지. 냉장고에 이 재료들이 있는 것 자체가 혈관 관리의 시작입니다. 매일 요리에 양파 반 개, 마늘 2쪽만 넣어도 한 달 후 혈관은 분명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넷째, 통곡물 한 가지. 쌀을 완전히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흰 쌀에 잡곡 1숟갈, 귀리 조금. 그 작은 변화가 혈관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마다 시리얼 대신 귀리죽 한 그릇. 이것만으로도 하루 3번 혈당 스파이크가 하루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혈관은 오늘 한 끼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의 선택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혈관을 만들고 그 선택이 쌓여 겨울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게 합니다. 아침에 손발이 차고 계단에서 숨이 차고 이유 없이 피곤했던 날들. 그건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혈관이 쉬고 싶다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혈관은 소리내어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천천히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내일 아침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사부터입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과일 주스 있나요? 달콤한 요거트 있나요?
헬시라고 적힌 가공식품 있나요? 그걸 먼저 치우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일장을 보러 가면 등푸른 생선 한 토막, 올리브유 한 병, 양파 한 망. 이것만 담아오세요.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혈관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당신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혈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언제 한 번이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이번 겨울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주길 바랍니다. 혈관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매일.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도 이번 겨울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혈관을 위한 작은 선택 시작하세요. 건강한 향과 함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